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7회 2024년 6월 29일 시험 끝났습니다. 자, 민법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12시 40분 정도에 받고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의 특징은 끝에 나와 있는 판례를 묻는 문제가 여전히 예전처럼 많이 나왔다. 35개 나왔고 법조문을 물어보는 지문이 5개 나왔고 박스형 문제를 좀 개수를 세보니까 6개 정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상황을 좀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 24문제, 물권법 8개, 채권법 8개 나왔는데요. 올해 그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권하고 채권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권법 상하고 중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고 하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법도 여기 오타입니다. 지금 여기가 중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문제 없이 8문제가 다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해야 될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채권이 상당 부분 어려웠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민법 총칙은 중문제가 없습니다. 민법 총칙은 공부 조금만 하셨으면 하문제가요 20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를 제가 받아보고 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27회를 보고 있는데 20년 전, 예를 들어서 5회 때 또 7회 때 이런 식의 문제가 한 5개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문제를 풀어드립니다만은 법정 추인 사유, 전, 이경, 담치강 이런 문제는 5회 때, 3회 때 이렇게 나왔던 게 출문제인데 올해 시험이 좀 보이고 또 기타 등등 뭐 어찌됐든 간에 출제자가 물채권이 좀 어려워서 민법 총칙에다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를 좀 심어놓지 않았냐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법 총칙이 이만큼 좀 쉬워가지고 본 시험 점수는 한 75점에서 80점 정도는 나와야 공부를 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권법도 나름대로 풀 수 있었지만 채권법 8문제가요 생각보다 저로서도 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40번 문제는 저도 불법행위에 의한 부진정 연애 채무를 또 물어보는데 지금 3년 연속으로 물어본 것 같아서 우리 시험 거의 40번 문제가 정형화된 것 같은데 40번 문제는 강사인 저로서도 손을 쓰기 쉽죠.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40번 문제를 답을 낼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다음에 답을 낸 지금 한 3시간 전에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했지만 민법 총칙이 좀 상대적으로 쉬웠다. 물론 너무 쉬워가지고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민법 총칙은 중문제가 없이 24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좀 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 물권법도 상당 부분 어려웠습니다. 상당 부분 어려웠다. 우리가 매년 나왔던 취득시효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요. 또 전세권 관련 파트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년 나왔던 것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강조했던 예를 들어서 가등기는 그동안 안 나와서 올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렸고 채권법에서도 이행지체 여전히 나왔죠. 또 내지는 민법 총칙 제가 마지막 시간 할애하면서 올해 큐넷에서 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모든 거의 시험 문제에서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이 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올해 시험에도 4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뭐 틀리신 분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모든 강사가 자기가 강의했던 내용에서 다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래도 약간 까다롭긴 했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요 문제는 답은 알겠는데 출제자가 문제를 약간 잘못 출제한 듯합니다. 또 내지는 이건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라는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체감 난이도는 저는 오기 전에요. 지금 오기 전에 우리 그 방문각 수강생들 댓글란에 합격 후기란에 어떤 과목이 좀 어려웠는지 좀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민법이 좀 어려웠다라는 분이 꽤 많으셔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이 정도 점수 나오는 것은 될 것 같은데 몇 점 정도를 바라보고 공부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한 75점에서 80점 나와야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닌가. 60점대가 나오면 민법 총칙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민법 총칙의 상당 부분 수월해서 75점, 80점 안 되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짧게나마 총평을 좀 했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뭐 답은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도 민법에 법원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틀리신 분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형사권 물어봐요. 형사권 아닌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3번이죠.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거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역시 매한가지로 제가 요 일방예약, 예약 완결권, 올해 2문제 나왔잖아요. 지금 요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고 채권법 가면 또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의 6월달 갔을 때 동형 모의고사 풀 때나 아니면 특강할 때나 다른 시험에서 매매의 일방 예약에 대해서 자주 물어본다. 그래서 매매의 일방 예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어라. 물론 제가 강조했던 매매 예약 완결 행사 기간 10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라는 것은 강조했지만 그게 답이 아니어서 약간 실망이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나와서 어쨌든 기뻤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거의 서비스급 문제고요. 3번 지문. 진짜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답 1번입니다. 2조잖아요. 2조 1항입니다.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난이도 하 중에서 하예요. 이유는 뭐냐면 법조항이잖아. 대한민국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중에 저만큼 법조항을 강조한 강사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매 시간 매 회 법조문이 기본서고 기본서가 참고용이다. 그래서 2조 1항입니다.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조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이에요. 옳은 거. 나머지는 볼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제가 신의 성실 원칙이 나오면요 3가지만 일단 잡고 간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원에서 어떻게?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틀렸죠? 3번째, 신의 성실 원칙은 모든 법에 적용된다. 공법 적용된다. 그래서 최소한 1번, 3번 다 나와 있잖아 지금. 2번이 뭐였냐면 보충적 원칙이니까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이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4번. 뿌듯합니다. 답은 옳지 않은 건데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수업 전에 얘기한 것 같아. 부동산을 제가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근데 제가 등기부를 간혹 띄워봐요. 띄워보는데 갑이란 분의 생년월일이 1904년생이에요 지금. 등기부상 1904년생이야. 그러면 우리 나이로 지금 따지면 120세는 넘으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분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돌아가신 거야? 그럼 누가 봐도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라면 돌아가실 확률이 많죠. 그럼 이분이 아직 실종 선고나 인정 상황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굳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 부동산 등기부상 1904년생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사망신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특이 안 해갑니다. 이런 경우라면 갑은 죽은 거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인정사망 없이도 실종선고 없이도 이건 경험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2번, 3번, 4번은 자, 의사 무능력에 관련된 문제고, 특히 제가 4번 얘기는 의사 무능력자에 반한 범위는 현존이익이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 했던 얘기 같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됐고. 자, 5번. 역시 서비스급이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 자,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사후 허가도 사후적으로 허가를 수신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역시 서비스입니다. 옳지 않은 거 답만 봅니다. 자,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특정 후견 심판이에요. 특정 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답은 눈에 뻔히 보이는 5번입니다.
7번. 야, 진짜로. 아니, 이런 문제를 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출제자, 좀이 아니라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질문은 우리 주택관리사 1회 때 같은 유형 문제예요. 요즘 누가 비영리 사단법인 전관을 모릅니다. 목명사자 이를 누가 물어보냐고. 우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게 우리 시험 문제가 상, 중, 하가 있고 상 중에서 상, 중, 하가 있을 거고 중에서도 다시 상, 중, 하가 있을 거고 하에서도 상, 중, 하가 있다면 그리고 하에서도 다시 상, 중, 하가 있다면 올해 시험이 40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한 12개 정도는 하 중에서 하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금 요 질문이. 택도 없는 질문을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목, 명, 사, 자 요 이가 이사회야? 이사 자격이죠. 이사의 인면에 관한 얘기니까 5번 틀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내지는 올해 시험의 특징이 극과 극이다 보니까 상 중에서 최상 문제를 줍니다. 최상 문제를. 이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요 문제 때문에 멘붕이 오는 것이지 이 문제 때문에 멘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수험생의 마인드는 100점을 맞는다라는 그런 자세는 필과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우리 수험생 중에서도 틀린 분이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너무 뻔해. 근데 이런 문제는 연습을 시켰죠. 목명사자 이사존이라고. 근데 문제는 요 이가 이사회의 구성인지 물론 어쨌든 간에 다 맞췄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8번. 자, 보세요. 항상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보시면 6번은요.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7번. 없죠. 그럼 이건 법조항이란 얘기야. 8번. 옳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거 법조문을 물어보는 질문이야. 법조문을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3번이죠. 법조항 81조. 해산한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 대해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다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판례가 없어요 지금.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자랑질 아닌 자랑을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중에서 저만큼 법조항을 많이 애운 강사도 없고 수업 시간에 저만큼 여러분에게 법조항을 많이 읽어드린 강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분류할 때는 이거 하 문제입니다. 법조항입니다. 응용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역시 또 이거 문제도 아니잖아요. 지금 뭘 감사잖아. 감사. 정관의 필요적 아니잖아요.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굳이 따지면 문제를 내는데 아니 문제가 겹치잖아요 지금. 아니 골고루 출제를 해야 형평이 맞죠. 정관의 필요사항을 몇 번 물어봐 지금 7번 물어봤잖아요. 근데 9번 또 물어봐 지금. 필요적 기상 목명사제지 감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 이런 유형 때문에 올해 출제자 제가 봤을 때 민법 출제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출제자가 좀 신경을 써야죠. 왜냐하면 문제를 골고루 내서 겹치지 않게 내야 이 형평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9번도 역시 7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정관의 필요적 기상이 뭐냐? 목, 명, 사, 자, 이, 사, 존이다. 끝. 됐습니다. 답 2번이고요. 10번. 역시 자 보세요. 이게 박스형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절대로 각자할 수 없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할 수 있지만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할 수 없다. 하나 더 갑니다. 리을번. 민법은 비법인 재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비법인 사단이라면 총유다 라고 276조인가? 270
4조? 어쨌든 간에 276조 근방에 있을 거예요. 근데 비법인 재단은 규정이 한 줄도 없어. 유치원에 규정이 없다고 이제. 근데 규정이 없어 이거. 물론 뒷말은 맞아. 법인 아닌 재단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규정은 없어요. 틀렸어 이거. 디귿법 맞죠? 그렇죠? 리은법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면 자 보세요. 기억번 하나 맞췄습니다. 그럼 기억번은 답이 아니죠. 제외. 아 그러면 3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리을번 규정이 없어. 그래서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푸시면 돼요. 규정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이라면 276조 이하의 규정이 있지만 비법인 재단이라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11번. 난이도 분류했을 때 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문제예요. 이거 문제도 아닌 하문제예요. 하 중에서 다시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건물은 어떻게 동산이야? 말 안 되잖아요. 부동산이죠. 그리고 임목, 토지와 별개의 동산 아니잖아요. 부동산이야. 언천수, 독립물 아닙니다. 토지 구성 부분이에요. 토지, 질권은 동산에만 설정돼. 토지는 설정 안 됩니다. 정답 2번.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국유 소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게 서양적 사고 방식이냐, 동양적 사고 방식이냐. 그래서 돈 되는 것은 국가 거, 돈 안 되는 것은 제가 개인 거. 그런 맥락에서 정답 2번입니다. 자, 물건. 자, 옳지 않은 거. 제가 12번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설명했어.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물권이 뭐예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물권에는 종류가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는데, 여기서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다. 소유권도 물건을 소유하는 거다. 지상권도 부동산이니까 이것도 물건이다. 어찌 보면 지역권도 부동산이니까 물건이다. 전세권도 토지 건물이니까 이것도 부동산 물건이다. 따라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대상이 물건이 하나지만 유치권부터는 타인의 물건도 유치하지만 유가증권도 유치한다. 유가증권은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된다. 또 내지는 저당권 가다 보니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놈 때문에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아니야. 요거 계속 설명했던 것 같아 지금.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여러분 우리 수험생이 느끼기에는 이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답은 1번이고요. 4번 보셔봐. 개 반려견 물건이라고요. 동산이라고요. 반려견에는 권리 능력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반려견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동물 단체에서 어떻게 개가 물건이냐 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으니까 물건입니다. 자, 13번 거의 서비스 문제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정답은 아시고 설명 안 할게요. 니은번 하나뿐인가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역시 132방이죠. 니은번 하나입니다. 텍스입니다. 나머지 기억과 디귿은 반사회적 아니다라는 거 다 아실 것 같고. 자, 대리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2번 읽어봤어요. 2번.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냐? 2번. 그렇구나.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그러면 대금 받을 수 있죠? 돈 받을 수 있잖아. 수령할 수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 다 했죠. 소멸하죠. 그렇죠? 또 원인된 법률관계 기간이 만료로 소멸해버리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자, 5번 포괄적 대리권이에요. 연계될 권한이 있어요. 자, 5번 특별수권이 있으면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2번, 3번, 4번, 5번이 옳은 지문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문제예요. 물론 왜 상문제는 왜 상문제냐면 수업 시간 안 들어봤거든.
다만 2번, 3번, 4번, 5번은 수업 시간에 계속 들어봤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답은 1번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1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서비스예요. 경매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자, 현저하게 규정을 잃었어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기억, 니은은 들어가야겠네. 2번 탈락. 그렇죠? 5번 탈락. 4번 탈락. 1번 아니면 이제 3번인데 자, 3번은 맞고요.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경우. 그러면 대물변제 예약이야. 예약이니까 미리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물변제 예약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는 예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를 가서 얘기해야죠. 변제기를 가서. 그래서 지금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가답안 나오기 전에 다른 학원 가답안을 잠깐 보니까 답을 1번으로 해놨더라고요. 하여간 웃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답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16번입니다. 표현들이. 야, 거의 서비스죠. 서비스 아닌가요? 표현들이. 제가 수업 전에 얘기했잖아. 과실상계 법리. 뭐가 나올지는 몰라도 무조건 한 지문 줄 것이다. 표현들이 유추되지 않는다. 5. 권한 넘는 표현들이 법정대로 적용된다. 그렇죠?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권한 넘는 표현들이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답은 3번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17번. 야, 저 이 문제 보고요. 이 문제 보고 깜짝 깜놀입니다. 깜놀. 아니, 시대가 지금 1988년 쌍팔년도도 아닌데 올림픽 열리기 전에 나왔을 듯한 그런 문제가 2024년에 나옵니다. 출제자의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1988년 올림픽을 하여간 제가 출제자의 나이가 한 80은 되지 않나, 90세인가?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출제자의 나이가 한 90세는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쌍팔년도 문제를 어떻게 내고 있어 지금. 법정 추인 사유 전, 이, 경, 담, 취, 강. 설마 나올 줄은 몰랐네. 그래서 아마 다 맞췄을 걸로 보여집니다. 틀리신 분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출제자가 문제를 좀 내려면 시대에 맞는 또 내지는 흐름에 맞는 문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변별력 있는 문제냐고 지금 이게. 틀리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 틀렸을 수 있을라나? 어쨌든 간에 변별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자, 통정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집이 이전받았다. 3자 아니다. 파산관제인 3자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3자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인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번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착오가 나오면 1번 예상이 뭐였다? 입증 책임 아니던가 입증 책임? 착오만 나오면 6가지만 갖고 간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증명이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표자가 하고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상대방이 해라. 눈에 보이잖아 2번. 표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하라고 돼 있잖아 지금. 정답 2번. 뭐 어려울 거 말할 것도 없어. 나머지는 뭐 읽어볼 것도 없겠지만. 그렇죠? 또 보셔봐. 4번.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까의 5번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 5번째. 네, 됐습니다. 별명상 하지 않겠습니다. 20번. 잠깐만. 20번 얘기할 때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뭐 했다? 취소했다. 요 취소 가지고 누구에게는 선이요. 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때 3자는 선의로 뭐 해준다? 추정한다. I say 추정, you say 증명이다. 따라서 3자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답 3번.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서 그런 맥락의 의미가 20번에 나와 있습니다. 21번 부관이에요. 거의 역시 서비스급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를 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가 시기잖아요. 시기 시작한 날짜.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소멸하는 건 종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소멸시효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역시 서비스급이에요. 자, 보셔봐. 소유권이 어떻게 소멸시효에 걸리냐. 그렇죠? 채권은 10년이 걸린다고 치자. 소유권은 항고성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답 1번. 자, 23번 갑니다. 문제를 처음 받고 나서요. 처음 제가 받고 나서 23번 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퀘스천 마크. 답이 없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중단 사유 세 가지 봤잖아요. 청, 압, 승, 애웠잖아요. 이때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도 있고 파산 절차의 참가도 있고 지급 명령도 있고 화를 위한 소환도 있고 최고도 있다. 다만 최고는 최고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뭔가 해야 한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해야 최고가 시효중단.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출제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진짜 나이가 90은 넘었어요. 왜냐하면 요 최고하고 4번 이행 최고 의사표시 소송고지 내용 증명의 이행 최고 이게 다 최고거든요. 최고야. 이게 다 최고야.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이 똑같은 내용이야. 돈 갚아라. 최고. 내용 증명 벌어서 돈 갚아라. 최고야. 어떻게 같은 문제 2번, 5번을 똑같이 주냐고 지금. 좀 최소한 성의가 있으면 다른 요형의 단어로 바꿔 쓰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2번부터 3, 4, 5는 최고입니다. 그중에 2번 재산관계 명시 절차 송달은요. 이건 최고의 효력만 있어요. 따라서 최고니까 별도로 6개월 내에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답을 1번으로 제가 찍을 수가 없는 게 뭐냐. 제가 5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버리면 자 보셔봐. 요 얘기는 들어보셔.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잖아. 소를 제기하면 여기서 시효가 중단돼요. 중단됐다가 법원에 판결을 받게 되면 중단된 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의해서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 판결에 의해서 시효가 다시 새롭게 진행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이 좀 짧은지를 몰라도 문제를 이렇게 객관식 문제니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채권자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단은 중단으로 돼 있다는 얘기잖아. 중단이 되고 나서 판결을 받게 되면 새롭게 진행한다. 그러면 중단은 돼 있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 최고는 아예 중단이 안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문제를 따지면 1번이 확실한데 물어보는 게 아니 확정 판결 받으면 시효가 중단돼요?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돼버려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걸 이의제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은 좀 되긴 합니다만은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셨죠? 소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돼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 판결되면 재판이 확정되면 시효가 새롭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보고 지문이 설문이 없이 1번, 2번, 3번, 4번, 5번만 놓고 보면 이렇게만 문제를 새로 가면 전 답 1번 확실해. 왜? 1번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하는 거야. 근데 2번, 3번, 4번, 5번은 아예 중단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답은 1번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요게 채권자가 승소 확정 판결 받게 되면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이게 더 매끄러운 문장인데 그러면 확정 판결 받게 되면 시효가 중단돼요? 발생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요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1번인데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의제기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23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좀 상황 문제로 치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이 1번으로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4번. 옳은 거예요. 역시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답은 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은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권법으로 왔습니다. 가등기 어렵습니다. 야, 정상적인 수업을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셨던 분들은 가등기를 처음 접해봤을 분도 계실 거고, 본 수업 시간에 가등기를 제가 한 2번 정도 언급한 것 같긴 한데, 그때도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가장 강조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도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어요 라고. 이 두 가지는 제가 강조했고,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만 있는 것 뿐이지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은 제가 확실히 했어. 강조했어. 거품을 소리 지르면서 이건 알아야 한다 했던 것 같은데, 4번, 5번은 제가 읽어보세요라고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답은 5번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등기 권리자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가짜 권리자야.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26번입니다. 자주점입니다. 요건 우리가 문제도 많이 봤고요. 모의고사도 많이 봤던 지문 같아요. 그래서 자, 2번 답인가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27번. 물권자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얼핏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답은 단순합니다.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염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지역권자 반환 청구 못하죠. 그렇죠? 1번 토지 소유자도 소유자잖아. 따라서 물권 생산할 수 있고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불법 점유자, 현재는 침해 안 하고 있잖아요. 침해 안 하고 있으니까 인도 청구 안 돼요. 전 소유자,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정답은 4번 뿐입니다. 28번 공유입니다. 공유. 역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등기이고요. 다른 사람 범위는 무효등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무효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합유등기라면 전부 무효가 맞는데 공유등기라면 지분의 범위 내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2번만 정답입니다. 4번 같은 질문은 계속 나오는 기출문제고요. 예, 됐습니다. 자, 29번. 야, 요 문제는 제가 좀 보고 좀 출제자가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썼구나. 참 고급스러운 문제 같아요. 자,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다. 전세권이라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만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한민국 민법 강사 중에서 오로지 저만 얘기했을 확률이 100%예요. 100%야. 지상권과 전세권 비교하면서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약정갱신된다. 근데 자동갱신을 의미하는 법정갱신은 전세권에서만 법정갱신제도가 인정되고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제도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고요. 구분소유권이잖아. 구분소유권은 토지의 지상, 지하입니다. 나무는요, 지표면에 심는 거야. 하늘에 어떻게 심어? 땅에 어떻게 심냐고. 이거 안 돼.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인가요? 예, 됐습니다. 뭐 그렇게 창의적인 문제긴 하지만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전세권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 보세요. 1번 들어봤다. 3번 들어봤다. 4번 들어봤다. 5번 들어봤어. 저도 2번 판례 처음 봤습니다. 근데 1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5번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다.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되면 구소유자 의무를 면한다. 틀렸죠? 존속하는 동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 안 된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틀렸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다. 네.
난이도 상으로 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개를 다 알아야 돼. 어쨌든 간에 답 2번입니다. 31번. 요건 제가 유치권 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유치권은요.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없습니다. 유치권의 본체는 점유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번 보셔봐.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 없어요. 성소했어도 점유를 찾아와야 돼. 점유를 찾아올 수 있다. 그 가능성만 가지고 유치권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됐습니다. 자, 32번. 야, 수업 시간에 이게 곤란해는 문제잖아요. 자, 저당물 보존하지 않아요. 저당물에는 보존 비용 없어. 질권이라면 질권에 의한 피담보 채권에는 보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저당권 없어요. 저당물 하자 이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물의 하자의 손해배상은 질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만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권에 발생하는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에서 발생하는 피담보 채권액이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질권이라면 보존 비용이 들어와 있고 하자가 들어와 있지만 저당권은 그런 거 없다.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 3번 아니고 31번 초과했습니다. 담보되지 않아요.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존재합니다. 1년분 넘어갔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손해배상 예정은 돈 받을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매매여 예약. 제가 오늘 그 2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요 매매 예약 관련 파트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 어지간한 시험에 다 나온다. 그래서 했던 것 같고요. 자, 2번 보셔봐. 부동산 인도 받았어요. 목적 달성했잖아. 그럼 완결권 소멸해야죠, 당연히. 2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34번. 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채권법 총론 문제인데요. 우리가 자 보세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다. 채무가 있다. 그러면 이 채무에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해야 돼.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보셔봐. 갑이라는 사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체결된 다음에 이 토지가 수용당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게 요게 불능되었다고요. 그럼 이것이 전형적인 약속 안 지켰잖아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이잖아. 그럼 이때 채권자 을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왜? 소유권 이전 불능이 예책임은 아니잖아요, 지금. 수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 봐봐.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어. 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냐고. 1번 답이에요, 지금. 아니, 뭐죠? 1번 옳은 얘기입니다. 2번은 수업 시간에 법정 읽었어요. 3번, 뿌듯하지 않나요, 제가? 지체 책임이다. 캐거품 플러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내지는 기한의 저감 의무 채권. 그래서 불확정기한입니다. 안 뗍니다. 특별손해. 정답은 5번입니다. 법조항 요게 강제이행인데요. 제가 요 2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언제 했냐면 법조문 특강할 때 한 번에 읽어보셔야 한다.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채권법 기본 우리 마지막 거의 5월달 넘어가서 그래서 채권법이다 보니까 읽어는 보자. 판례가 나면 손을 못 쓰더라도 최소한 법조항을 읽어보자. 그러면서 요게 나왔던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찾아보세요. 389조인가? 389조 가서 보면 강제이행 관련된 2항에 있을 거예요. 2항에.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389조 같네요. 지금 보니까 389조 가면 2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의 불가분 채무예요. 야, 저 문제를 받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강사인 저도 모르겠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3번은 요건 불가분이다. 요건 불가분이다. 5번도 불가분이다. 요렇게는 강했던 기억이 나요.
그나마 3번 불가분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5번 불가분은 한 번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아. 나머지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실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불가분이라 알고 있어요. 불가분이라 알고 있고. 저도 답을 낼 때 가답 나오기 전이네. 야, 2번 아니면 4번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2번은 이게 불가분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자동차 팔았어. 그러면 그 인도 의무가 예를 들어서 공유자들이 여러 명인데 뭐 바퀴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바퀴 주고 문짝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 한 칸을 다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찍기는 4번을 찍었습니다. 근데 가답한 답도 4번입니다. 근데 실은 이 문제 내면 안 돼요, 실은. 왜? 판례가 없어. 특히 이거 보셔봐. 요 2번하고 5번 학자들이 우리 대학 교수 책 보면 판례가 아니에요. 지금 다툼이 판례인데 판례를 집어넣어야지. 판례입니다. 자동차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에 대한 자동차 인도 의무는 판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학자들이 책에다가 이런 것이 불가분 채무 예입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다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고 판례가 없으면 학설은 이렇게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출제자가 현학적 허세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어찌 보면 글쎄요, 좀 개인적으로는 35번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이게 주관성이 없어서 학설을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답은 5번입니다. 약간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 의문이 있냐면 공동 임차인이 임참을 반환, 이 임참을 반환이 뭐냐라는 거예요. 임차물이 건물이라면 어떻게 쪼개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의제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건물 임차인은 그 임참을 반환 의무는 불가분 채무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답은 4번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40개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닌가 싶어요, 실은. 개인적으로. 답 4번입니다. 자, 36번. 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좀 습관이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답 4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건물 전차인이에요. 토지 전차인이 맞아야 돼. 토지 전차인은 적법한 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임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땅 좀 빌려 쓰자. 그런데 건물 임차인, 건물 전차인은 뭔 임대야. 그래서 법조항은 토지 전차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법조항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머리 아파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도급입니다. 도급은 요 문제는 센스의 문제고 제가 수업 시간에 도급 관련 문제는 좀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답 5번이에요. 손해배상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는 동시관계입니다. 동시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상금하고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관계가 아니지만 손해배상 의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와 공사대금 채권 동시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것도 역시 그렇게 중문제로 봅니다. 중문제. 수업 시간에 도급 관련 문제를 풀어봤던 분들이라면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해제입니다. 야,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뭐가 또 나왔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다른 말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가능되었대. 그러면 채권자는 왜 그 계약을 해지하냐고요? 쥐가 쥐 때문에 해지 불능인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되었으면 해지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되었으면 해지 못해요. 이거 쥐 책임으로 계약이 불능되었어. 그렇게 적반하장이잖아요. 지금 자기 때문에 불능되었어. 그런데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 자체가 안 돼, 이것은. 그래서 문제는 쓸데없이 지문이 길긴 하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2번은 기출문제이고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것 같아요. 다 법조항입니다. 그리고 3번은 수업 시간에 일단 해제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뱉으면 끝이다. 취하 안 됩니다, 이거. 취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1번이에요. 자, 부당이득입니다. 야, 부당이득입니다. 자, 도박채무입니다. 불법 원인급여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따라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것만큼은 정리하셔야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 그렇죠? 3번 저 판례 모릅니다.
4번 읽어드렸어요. 도의관님이 적합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최소한 저한테 민법 수업을 배웠던 분이라면 1번, 3번, 1번, 2번, 4번은 답이 아님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3번 아니면 5번인데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원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대. 불법 원인급여라면 1절 어떠한 이행 청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답 5번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가볼게요. 역시 올해도 40번은 공동 불법 행위가 나왔습니다. 즉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을, 병, 정 세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 이 세 사람은 자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진다. 요게 관건이다. 예,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답은 4번입니다. 4번. 나머지는 뭐 말도 안 되니까. 왜? 부진정이니까 3명만 낮아야죠. 3명 낮아야 합니다. 구상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과외상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공동 불법행위 관련 파트가 나오면 부진이 연대 채무다. 부진정입니다. 부진정. 따라서 연대 채무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요. 일단은 답 4번.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답만 불러주고 총평을 얘기를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시험이 충분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26회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약간 어려울 뿐이고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유는 민법 총칙에서 너무 쉽게 나왔다. 거의 서비스 문제가 20문제가 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법 총칙에서 고득점이 나왔던 분이요 20개 정도 맞추셨던 분이라면 뒷부분은 좀 수월하게 풀지 않냐. 다만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올해 시험도 세 과목이 다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1교시에 멘붕 와가지고 2교시 때 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신 잡아야 한다. 근데 역시 올해도 1교시 회계원리 시설이 좀 어려웠다면서요. 특히 회계원리가 좀 어렵다고 하긴 하던데 민법 점수는 한 75점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혹시 합격하신 분들이 주로 보겠지만 불합격하신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한 번 더 하세요. 그렇죠? 건강 허락되면 주택관리사 만한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가 좀 부족했다라고 여기시고요. 여기시고 공부를 1년 더 하시면 내년에는 꼭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